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 제로 수준의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주력하면서 카드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에 친환경차 바람이 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 서울 오토살롱이 개막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연내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3억 이하의 경우는 0%이고 3억에서 5억까지는 0.3%, 5억 이상은 0.5%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 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보다 확대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서 보신 소상공인 페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마치 화살바지가 된 형국인데요. 영세 소상공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렇게 정부의 계획대로 이 소상공인 페이가 앞으로 카드 이용을 대체를 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수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상공인 페이가 많이 쓰면 많이 쓰일수록 카드사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데 일단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신용 외상 거래가 아니라 체크카드처럼 계좌 잔액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신용카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은 겁니다. 또 신용카드를 건네는 단순한 행위 대신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켜고 또 바코드까지 찍어야 하는 불편함도 거론되는데요.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앱을 만들면 보급이 돼야 할 텐데 카카오페이처럼 이미 나와 있는 간편 결제 앱들도 고전하는 판국에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소상공인들은 썩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정부는 이용 불편에 대해 중국에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이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도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페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이용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세제 혜택으로 전통시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를 돌아보면 고개가 갸우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 소상공인 페이가 미풍에 그치고 말 거라면은 카드업계에서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실제 영향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그보다 골목 상권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M1 카드업계에 부담을 전가하다 보니 불만이 쌓인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 발의가 무려 14건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9차례 인하됐습니다. 또 최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이후에 우선적으로 나왔던 대책도 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금 지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이미 한 차례 지급 주기를 단축했는데 올해 또 하루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황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마침 올해 이 3년 주기로 작업을 하는 수수료 재산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올 하반기에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상 추가적인 인하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카드업계 순이익을 보면 한 해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이 수수료 인하 영향이 실적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다 어디 한 곳이 정말 망하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수수료를 낮추려는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건전성은 걱정되는 모양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서 일회성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케팅을 자제하고 비용을 줄여서 손실을 보전하라는 건데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캐시백이나 무이자 할부 등 결국 소비자 혜택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덜 받고 카드사들이 어려우면은 그 소비자 혜택을 줄여보라는 건데요. 최근 금융정책의 우선순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를 내뿜는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인 서울 오토살롱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도 각도의 경사로 중간에서 멈춰선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져도 뒤로 밀리지 않는 이 차엔 공회전 제한 장치와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달렸습니다. 자동차는 주행할 때보다 정차했을 때가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차했을 때 시동만 꺼져도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자동차 튜닝 전시회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량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튜닝 용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이 자신의 개성, 취미 생활을 뽐내기 위해 외관을 치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엔 연비 향상,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튜닝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전시회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청정기는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 C가잭에 꽂기만 하면 작동할 정도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음이온을 내보내 담배 연기와 미세먼지 등을 제거해준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입니다. 차량 실내 바닥에 까는 카매트도 친환경 튜닝 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카매트는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웠지만 코일 매트는 간단히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장 한켠엔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캠핑카도 대거 전시됐습니다.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으로 실내에 침실, 주방은 물론 샤워부스를 설치한 차량도 소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신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 내 현재까지 13만 명이 넘는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했다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직무급제가 여전히 호봉제와 상존하며 단일화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0명을 웃도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의 92.2%에 달하는 66,7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파견 용역 비정규직은 65,928명으로 전환 대상자의 64.3%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졌으며 전환자들은 임금이 일부 오르거나 정년을 보장받는 등 고용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임금 설계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직무급제 신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반영해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새로 짜는 것으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채택했습니다. 기본 호봉제는 이제 숨만 쉬어도 이제 연차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시는 직무 역할과 직무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있었던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1월 1일 1,310명을 전환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원급의 경우 약 14% 정도의 임금 인상까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정규직 전환자는 직무급제를 따르지만 기존 정규직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결국 급여 체계가 합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건데 실질적인 유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전부터 여행자 보험, 카드 결제까지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을 금융정보 전해드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휴가철을 맞아 여행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환전은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고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의 여행을 갈 경우 원화를 먼저 달러화로 바꾸고 현지에서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이중 환전이 유리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국 동전을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외국 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파인의 보험 담화 코너에서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신체상해, 질병치료뿐 아니라 휴대품 도난, 배상 책임까지 넓힐 수 있고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관련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 확대 등 담보 특약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차량 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해야 수수료가 약 3에서 8% 더 저렴합니다.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쓴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에도 해외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외에 나가면 통신비 걱정 탓에 국내에서 오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마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최근 통신 3사가 해외 로밍 요금을 대폭 개편하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걱정 없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신사들은 로밍 요금을 대폭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은 매일 3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하루 30분까지는 최대 10,000원이 과금됩니다. KT는 1초에 1.98원의 해외 로밍 통화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국내 통화료와 같은 수준의 파격적인 요금입니다. 기존 로밍 요금제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10분을 통화할 경우 24,000원까지 나왔지만 앞으로는 1,200원만 부담하면 돼 최대 95% 싸졌습니다. LGU 플러스는 데이터 이용 요금을 대폭 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로밍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 요금은 하루 13,200원으로 여행을 떠난 동행자들과 테더링을 통해 데이터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한 명만 이 서비스에 가입해도 동행자 10명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밍 요금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돼 제공되는 탓에 경우에 따라 현지 유심이나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출국하시기 전에 방문하시는 국가와 고객님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확인하셔서 데이터 로밍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들을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통사들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대폭 낮아진 로밍 요금. 해외 요금 폭탄 걱정은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작년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국세청 세수는 255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세 통계를 조기 공개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보다 27.7% 늘어난 1조 6,520억 원이 거쳤습니다.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강남 사구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4월 초 이후 석 달 이상 하락세를 보인 강남권 아파트값은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으나 송파구와 서초구가 상승 전환했고 지난주 보합이던 강동구도 0.05% 올랐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잠실 주공 5단지나 엘스, 리센츠 등 대단지 아파트들의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가 올랐고 서초구도 최근 저가 매물이 일부 소진되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근 실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을 의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오늘 규제혁신 첫 번째 현장으로 찾은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의료기기 규제 혁신에 대해 약속한다며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만들어 혁신성이 인정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 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식정보 보안 컨설팅 기업 SSR이 일본 진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두식 SSR 대표는 어제 열린 기업 공개 간담회에서 현재 일본 기업 2곳과 사업에 대해 협의 중이고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8월 6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SS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정보 보안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2010년 설립된 후 지난해 코스닥 기업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현재 화이트 해커 34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SSR의 핵심 사업은 자동화 솔루션 컨설팅 서비스 솔리드 스텝으로 기업 내부 서버나 PC에 설치하면 바이러스 감염 등을 막아줍니다. SSR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8.3%에서 지난해 23.3%로 급등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평균 32.3%로 업종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SSR의 공모 희망가는 6,600원에서 7,500원으로 19일에서 20일 수요 예측을 거친 뒤 오는 26일에서 27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작년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쳤습니다. 작년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은 18,000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에 불과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 오후부터 올해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000여 명 중 일부와 최근 원총 노조로 통합된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일부가 참가했습니다. 국민 야식인 치킨 인기에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닭의 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닭은 1억 9천여만 마리로 1년 전보다 10.6%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일본 유니클로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진 패스트 리테일링의 또 다른 패션 브랜드 지유가 9월 한국에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지유는 오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 론칭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유의 성장 전략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유는 오는 9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국내 첫 매장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폭염은 열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대부분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폭염은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34도, 대전 35도, 광주 36도, 울진과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를 예방하고요. 더운 날에는 음식물이 빠르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폭염은 장기화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34도, 대전 3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되겠고요. 대구의 경우 38도까지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광주 3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